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살이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OK금융그룹 대 한국전력입니다. 먼저 OK는 차지환이 복귀하면서 뭔가 다른 경기력을 기대하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차지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감각도 올라오지 못한 모습이며 공격 성공률도 기대 이하의 수준이었습니다. 레오도 팀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좋지 못하자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며 기존에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현재 OK는 총체적 난국에 뻗어있는 모습이며 오늘 경기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서브가 약해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오기노 감독이 중요시 생각하던 블로킹 역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 해결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OK입니다. 다음 한국전력은 연승 후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은 딱히 안 되는 건 없으며 다만 서재덕이 아픈 손가락이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임성진이 살아나면서 타이스의 공격 성공률이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에서 신영석이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공격의 루트가 다양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베로 류헤이가 안정적인 리시브는 물론이고 수비에서도 많은 디그를 해주면서 공승의 밸런스도 좋은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경기 연패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며 그 재물이 OK라면 한국전력은 오늘이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OK는 4연패를 하는 동안 직전 3경기는 단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하며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득점을 생산하는 것이 힘들다고 보입니다. 송이채와 차지환의 활약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재의 폼으로는 오늘 경기 어렵게 풀어갈 가능성이 크며 한국전력을 상대하기 버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OK는 서브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며 현재의 밋밋한 서브로는 한국전력이 중앙 신영석을 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스럽게 한국전력의 양쪽 윙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한국전력의 공격을 OK가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OK가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가더라도 잃는 세트에서 한국전력이 대승을 거둘 세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저득점 상황에서 한국전력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한국전력 승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정관장 대 GS 칼텍스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3세트만 되면 좋았던 경기 흐름은 온데간데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터가 약하다는 점이며 지아나 메가 두 용병은 괜찮은 공격 자원입니다. 특히나 지아는 리시브까지 해주면서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메가 같은 경우는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이지만 그래도 메가 정도면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메가 같은 경우는 클러치 상황에서 꼭 범실이 기록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기의 흐름을 상대 팀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염혜선 세터의 볼 배분 또한 답답한 경우가 많으며 좋은 센터라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윙 자원들에게 너무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클러치 상황에서의 범실도 정관장이 승수를 쌓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GS는 유서연이 살아나면서 공격의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최근 경기력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흥국과의 경기와 직전 페퍼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GS에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고 김지원 세터가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실바의 범실도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강소희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중앙이 강한 팀도 아닙니다. 실바가 부진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유서연이 최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은 세기가 부족하며 강소희의 공격 점유율은 꾸준히 25% 정도를 기록하면서 생각보다 낮습니다. 오늘 경기 한 번쯤 위기를 겪을 만한 타이밍이 된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 시즌 GS가 유독 정관장에게 강했습니다. 두 번의 경기에서 정관장은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는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정관장이 직전 현대건설전에서 보여준 1, 2세트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이었습니다. 상대 팀 감독인 강성영 감독도 상대가 너무 잘해서 우리가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분명 잠재성이 있는 팀이 정관장이며 오늘 경기도 충분히 그러한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염혜선 세터가 불안하다는 점은 오늘 경기 변수입니다.
GS가 실바 의존도가 높고 실바가 범실도 많으며 정관장의 블로킹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경기 GS가 마냥 유리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패는 패스하면서 정관장의 프랜승 그리고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고양선호 대 서울 SK입니다. 먼저 고양선호는 어느덧 5연패에 빠졌습니다. 이정현과 최현민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고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움직임보단 3점 슛 시도를 더 자주 하며 경기를 풀어나가려 하는 중인데 오히려 독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누아쿠 또한 안정적인 수비를 보였던 지난 모습과 다르게 주축 선수들의 공백 때문인지 집중 견제를 받기 시작하며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리바운드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했고 결국 불리한 구도로 흘러가며 공격 또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SK를 상대로도 외인 맞대결에서 리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랄바가 아웃된 상황에서 카바노를 영입하는 등 주축으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하나씩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SK의 골밑을 상대로도 리바운드 싸움부터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민욱과 김강선이 내외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세컨 유닛들과의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접전 상황을 만들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3점 슛에 의존한 공격 패턴이 이어지며 서울 SK의 외곽 활약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서울 SK는 원희의 컨디션은 여전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고전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스타팅 라인업을 바꾼 이후 최근 들어 초반 집중력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최원혁과 오재현과 최부경이 초반부터 많은 움직임으로 상대를 흔들어 놓고 김선영과 오세근 등이 경기 중반 이후 노련함으로 상대와의 격차를 유지하는 흐름입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고 있어 체력적인 부담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세근이 체력 안배를 하며 컨디션을 회복한 모습이기 때문에 고양 손호와의 골밑 맞대결에서 리드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외인 맞대결에서 원희가 눈에 띄는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공권 싸움에서 리드하기 시작하면 김선영의 노련함과 트랜지션을 통해 주축 선수들이 빠져있는 고양 손호의 전력을 상대로 리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일영의 공백 속에도 3점 슛 성공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어 최근 고양 손호가 주축으로 가져가고 있는 외곽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활약과 함께 최부경 등의 세컨 유닛들이 접전 상황마다 주도권을 잡는 힘을 발휘해주며 상승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 SK 입장에선 외인 맞대결에서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구사할 수 있는 국내 매치업에서 리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 손호 입장에선 또 한 번 외곽 위주의 공격 패턴으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서울 SK의 외곽 컨디션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습니다. 서울 SK가 제공권 싸움에서 리드한 뒤 공격 운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한국가스공사 대 원주DB입니다. 먼저 대구한국가스공사는 비교적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리바운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주축 선수들의 높은 집중력으로 연승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니콜슨 또한 팀이 하락세였을 때 소극적인 모습이었던 것과 달리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니 다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에 따라 업다운이 심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최근 원주 DB의 외인 선수들의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반대급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외인이 이번엔 주도권을 가져가는 변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홈에서는 준수한 3점 슛 성공률을 보여주는 중이고 트랜지션 또한 안정적으로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안정적으로 풀립니다. 특히 김낙현이 볼 컨트롤러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원주 DB를 상대했던 지난 맞대결에선 외인 맞대결에서 밀리고 상대의 외곽 공격을 막지 못하며 큰 점수차로 패배했었는데 제공권 싸움에서 쉽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많은 점수차를 허용하지 않고 접전 상황을 만들며 업셋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 대부분이 수비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상대를 당황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음 원주 DB는 두경민이 복귀하며 더 많은 공격 패턴으로 상대를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아직 합치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점이었던 외곽 공격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중이고 득점이 크게 적어진 것은 아니지만 루슨의 활약도 이전과 대비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무엇보다 리바운드 싸움을 쉽게 가져가지 못하니 트랜지션과 루슨을 활용한 많은 득점을 가져가더라도
결국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거나 접전 상황에서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던 이전의 모습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전력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에도 주축 선수들이 부상에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인 맞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며 팀의 강점인 외곽 공격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과 대비해 세컨 유닛들과의 시너지가 나지 않는 중이고 한국가스공사의 국내 선수들이 이전과 다르게 높은 야투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경민 복귀 이후 로테이션 엇박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끌려다니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박스아웃 움직임에서도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전과 같은 높은 성공률의 3점 슛도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선 충분히 업셋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은 패배하더라도 접전을 펼치며 많은 점수차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맞대결에선 후반으로 갈수록 원주 DB가 가비지 게임을 만들 정도로 큰 격차가 벌어졌지만 주축 선수들이 모두 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 DB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점 슛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앞서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픽은 한국가스공사 승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